안녕하세요. 안드로와 함께하는 탁구 아카데미.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그 회전의 원리죠. 회전의 원리인데 그 3번째 시간으로 저번 주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윤 PD님하고 커트 서브를 이제 배워봤는데 서브가 이제 커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까다로워하시는 회전, 이제 포핸드 회전 서브와 백핸드 회전 서브, 회전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들어간다. 요걸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포핸드 회전 서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넣는 이제 시범을 몇 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포인트와 잘못된, 그러니까 뭐 저도 수많은 동호인분들을 봤을 때 잘못된 그립과 뭐 잘못된 토스, 그러니까 요렇게 안 좋은 예도 몇 가지 또 설명도 드리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궤적이나 스타트하는 느낌은 거의 흡사하지만, 아마 뭐 긴 볼 빠른 공이 이제 회전이 먹으면서 짧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스 변환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제가 봤던 분들 가장 잘못된 첫 번째, 일단은 회전 서브기 때문에 일단은 회전을 주려면 저는 45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옆날을 맞았을 때 이 회전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탁구 치는 그립을 똑같이 잡는 상태에서 45도를 만들다 보니, 일단 저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불편해 보이죠. 이제 탁구를 치던 그립에서 이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밸런스 자체도 짧게 끊어지거나 샤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뭉뚱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립의 정의,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45도를 잡으면 어떻게 좀 더 수월하게 그립의 포인트를 잡느냐,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맞고 어떤 식으로 간다,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립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공을 칠 때 그립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이크 그립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요 세이크 핸드 기준으로 하면 요렇게 이제 라켓을 내가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요 기준점을 요 그립 잡는 면이 있어요. 여기 라켓 요 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잡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요쪽 안쪽은 여기 홈에 그냥 그대로 잡아서 여기만 잘 걸어 주신다면, 자 걸었어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손가락은 그대로 요 건 손가락 위에 올리고, 손가락은 그대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잡고 한번 딱 당겨 준다 라고 하면, 자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억지로 꺾어서 만든다는 느낌이 좀 편안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어떠세요?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이격 없이 어때요? 이 지나가는 느낌이 45도를 만들던 뭐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함에 있어서도 뭐 부자연스럽지 않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쉽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그립을 탁구 치는 그립 자체에서 이 45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벌써 이제 이 몸에서 공간적인 부분이 일단 많이 떠요. 몸에 붙이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 횡도, 이 공간이 너무 이격이 많아요. 근데 그립 하나 포인트를 잡아주면 벌써 어때요?
편안해 보이고 이격도 어때요? 굉장히 좀 샤프하면서 많이 들떠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임팩트를 맞았을 때 맞는 힘이나 어떤 그 이렇게 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샤프해진다. 그런 이유에서도 요 그립이 굉장히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점이 아닐까. 요런 느낌으로 잡을 거예요. 요런 느낌. 요 포인트가 됐다면 두 개 얹고 여기다 올리면 약간 스스로 거울을 보고 요런 느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45도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미 절반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넣는 서브가 회전이 먹으면서 약간 반회전 반카트 속도가 빠른 이 되면 아마 가장 좀 상대방이 좀 까다로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함부로 셔틀을 대면 걸릴 것이고 커트를 하면 뜰 수도 있을 것이고 속도가 나니 상대방한테 조금 불안한 요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준점이 됐다면 자 어디에 맞추느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맞추느냐 자 라켓을 내등분을 해볼게요. 내등분을 한다면 테이블에 가장 가까운 면 요면이겠죠. 요면이 되겠죠. 요면. 예, 요면을 맞추는데 속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빠른 서브나 어디에 넣겠다라고 생각하면 긴 서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긴 서브를 넣게 되면 나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느낌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힘이 지금 긴 서브보다는 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선 긴 서브부터 먼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앞에 요런 테두리 원을 만든다 생각하고 아니면 공이 이제 뭐 깨진 공이나 있을 때 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할게요. 자, 저희 아까 이 각도 배웠죠. 요 각도에서 그립 맞췄습니다. 각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준점 여기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토스도 중요한 게 대부분 토스를 여기서 때려요. 이렇게 탁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반동하고 밸런스하고 왼무릎하고 매칭을 잘할 거면 여기서 약간 토스를 할 때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빨리 넣기보다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러면 근데 살짝 무릎의 밸런스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요 각도 잡고 리듬 잡아서 약간 무릎 반동하고 토스하는 걸 볼게요.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또 올라가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 토스와 내가 서브를 넣는 요 공간 베이스가 조금 더 약간 안정적이면서 융화가 되는 느낌인데 자 예를 들면 안 좋은 습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때려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좀 안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림 만들었습니다. 45도 됐어요. 여기서 갖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토스 만들었어요. 공은 여기서 맞출게요. 자 어떻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자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 있게 포인트만 찍고 요소 만들어 준다면 뭐 처음에는 뭐 라켓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불안할 수가 있겠는데 요 감이 쓱 쓰러져 나간다는 느낌이 들면 자 포인트 자 그립 잡았습니다. 45도 포인트 잡고 토스 어떻게 해요? 무릎 반동 주면서 어디 맞춰요?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립 잡았어요. 45도 자 토스는 어떻게 때리지 말고 무릎 반동 살짝 같이 주면서 올라갔다가 공을 어디에 맞출게요. 자 어디? 지나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전도 먹으면서 속도도 나면서 각은 충분히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 감각이 그냥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어떤 내가 뭐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만들면 상대방이 뭐 이걸 카트를 해야 되나 슈트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또 돌아서기는 또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위기 때문에 또 백드라이브로 걸기에도 각이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백드라이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분은 포인트를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마 굉장히 좀 좋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뭐 긴장을 했을 때라든지 그렇게 넣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립 만들었습니다. 45도 그리고 팁을 하나 줄게요. 그 일반적으로 볼 때 이 횡 자체가 이를 만들면 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횡이 만들어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되면 회전이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할 때
이 궤적 자체가 약간 배를 때리는 느낌도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배를 때리면 진짜 때려버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할 때는 좀 정면을 봐. 그러니까 내가 정면을 보면서 어떤 연습을 하냐. 내가 이렇게 각이 섰을 때는 이쪽으로 나가던데 각도 안 맞던데 이런 분들은 정면을 보세요. 연습을 할 때. 그 다음에 그림 만들었죠. 그러면 내가 이쪽을 지나가는 느낌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가 몸이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약간 날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몸의 흡수와 원래 서브는 임팩트는 이 왼 다리와 그러니까 왼쪽 다리의 역할은 반동 주고 왼쪽 다리의 역할은 브레이크 역할도 될 수 있지만 제어 장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요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여기서 딱 그 그립을 만들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연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습이 좀 잘 된다. 각도 조절을 하죠. 세우면 회전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점점 눕혀지면 깎이는 그러니까 커트성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45도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45도로 몸. 예. 휘는 거 보이실까요? 휘는 거 이렇게 해서 휘는 거 보이실까요? 요렇게 처음에는 세게 넣기보다 이 맞는 횡이 너무 멀어진다, 임팩트가 명확하게 먹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긴 볼, 빠른 볼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짧은 공도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 볼은 어디 맞췄냐? 여기 맞췄다면 이제 짧은 볼은 이 기준을 줄게요. 이 기준을. 자, 이것도 근데 포인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출 때 여기를 맞춰야 속도가 살아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공격을 잘한다 라든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짧게를 넣는 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합니다. 똑같이. 근데 얘는 토스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오픈되기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스를 약간 몸쪽으로 좀 머금어줘요. 왜? 이런 느낌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쳐버리면 공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맞춘다 생각하고 왼쪽 다리의 제어가 좀 더 훨씬 많이 돼야 돼요. 요런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짧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들기보다는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붙였다가 요런 느낌.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는 뭐 네트 중간보다 뭐 중간에서 조금 더 앞도 괜찮은데 공을 요렇게 뭐 깨진 공이나 있으면 요렇게 한번 두시고요. 요 토스를 밀어주면서 요 정도 데이터를 45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걸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으로 브레이크도 밟아주면서 회전력을 줌과 동시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주면서 회전.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주는 것도 되지만 그 힘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도 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얘를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요런 느낌. 요때 왼 다리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자신이 생기는 분은 이렇게 페이크 모션을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뭐 이렇게 페이크 모션을 쓰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연습할 때 막 페이크까지는 힘드니까 요 연습을 하자고요. 붙이고, 그 다음에 왼무릎으로 요거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왼무릎으로 됐죠 지금. 브레이크도 잡으면서 회전량도 증폭시킬 수 있는. 자, 어때요? 제자리에서 먹어도 되고 45도로 들어가도 되고. 자, 제자리 먹었어요. 그 다음에 45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정리. 자, 긴 볼, 빠른 볼은 왼 무릎과 동시에 잡아주는. 그 연습.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스 변환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포핸드로 이 변환점을 만들고 싶다면 아까 요 기준이었다면 포핸드는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 정도 맞겠죠? 그러면
포핸드 넣을 때는 여기서 맞추면 이제 각이 길기 때문에 내 앞쪽을 때린다면 얘는 약간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 때문에 요 정도 타점. 요 맞추는 타이밍의 베이스를 한번 잘 인지하시고 요 부분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해서 처음에 안 될 때 그립, 자, 포인트 45도 만들었어요. 자, 지나가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연습하세요. 정면을 보고 요렇게 내가 회전이 돈다 안 돈다. 먹었죠. 돌죠. 돌죠. 요게 된다면 이제 정면을 통해서 자, 빠른 거. 자, 짧은 거는 45도 느낌으로 흡수. 흡수되고 자, 요쪽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앞쪽 베이스. 요쪽으로. 거기다가 이제 얘를 너무 왼팔을 열어버리게 되면 얘가 이제 임팩트 맞는 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왼 무릎을 잡을 때 팔은 빼되 요 부분을 포인트로 요렇게 요쪽 넣을 때는 요렇게 임팩트도 요걸 약간 써주면 좋고 요 부분을 들어갈 때는 요렇게 써주고 그래서 그립과 여기 에너지원이 짧게 들어가면서 왼 다리의 활용도에 따라서 코스 변환과 어떤 속도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신다면 좀 더 서브가 자신감이 생기고 좀 익숙해지고 상대방이 좀 더 까다로워할 수 있는 본인의 서브를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인데 구질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뭐 끌어서 서브를 넣느냐 밀어서 넣느냐의 차이인데 그 맞는 순간에 동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는 예를 들면 각도에 의해서 뭐 깎으면서 회전, 뭐 너클을 넣을 때는 세워라,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맞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각도는 나 할 수 있는데 맞추는 자체가 힘들어. 그러면 이 구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자, 그러면 맞는 순간을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맞을 때 위로 이제 올리느냐, 올린다.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당긴다 아니면 밀어서 올린다 이런 느낌이 되면 커트성이 안 들어가겠죠. 들어 당긴다 뭐 올려서 돌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회전의 횡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세워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린다 라고 하면 얘는 절대로 깎이는 느낌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돌려준다, 맞는 순간을 끌어주고 올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트성이 잘 안 먹는다. 각도를 이렇게 해도 뭐 여길 맞춘다고 해도 어려워요. 얘는 뭐냐? 그냥 내려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각도를 뭐 45도 하고 그냥 편하게 하는데 이거 못 넣겠어요. 그러면 맞는 순간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내려서 밀어준다. 자, 올려준다. 안 깎이겠죠. 그러면 자, 내려준다 아니면 밀어준다 이런 느낌. 내리면서 밀어준다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은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각도가 어려우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각은 되는데 어떤 느낌이 잘 안 나요 라고 하면 이 포인트적인 부분을 공을 뭐 긁어준다라든지 위로 뭐 들어준다 이런 느낌, 긁어준다, 들어준다, 뭐 당겨준다 이런 느낌도 될 것이고 약간 깎는 게 난 안 깎이고 왜 이렇게 막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 맞는 타점 자체를 뭐 내려준다. 맞았을 때 밑으로 내려준다. 약간 밀면서 내려준다. 요런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이게 느낌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한번 깎아 볼게요. 자, 깎는다. 네트에 박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한테 쭉 나오죠. 자, 제가 깎았어요. 그러면 쭉 나오죠. 근데 한번 들어보고 한번 긁어볼게요. 아이고 날라가네. 임팩트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어때요? 제가 들고 끌고 당겼는데 안 깎였잖아요. 그러면 네트에 머금어요. 저한테 오질 않아요. 자, 한 번은 깎아보고 한 번은 들어서 긁어볼게요. 자, 깎습니다. 저한테 오죠. 그러니까 내가
깎이는 정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내 서브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게 감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런 것도 활용하면, 빨리 저한테 오면 많이 깎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금는다라고 하면 안 오죠. 얘는 이제 내가 깎이지 않고 도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뭐 요런 포인트, 요점 정리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파워가 너무 좋은데. 자, 안 깎아 볼게요. 저 어때요? 머금거나 지금은 살짝 깎였으니까 이렇게 오는데, 많이 깎아 볼게요. 빨리 올 거예요, 저한테 빨리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안 깎였을 때 요런 느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요런 포인트적인 요소도 한번 활용해보고, 한번 뭐 이렇게 본인의 테스트 역할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서브를 잘 넣었다. 나 이제 잘 들어가. 그러면 상대방이 눈치를 챌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기겠죠. 그때 제가 아까 이제 요렇게 넣는 방식이 힘들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돌려야 돼? 어려워. 코스가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페이크 모션을 주는 거죠. 야, 나 저쪽으로 늘 거야. 너 이제 많이 속았지? 그러니까 너 봐봐. 내가 이렇게 늘 거야. 이런 느낌을 좀 악센트를 강하게 써주시고, 어느 지점의 포인트의 코스 변환을, 얘는 순수하게 공을 세게 넣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못 받게 하겠어 라기보다는 페이크 모션을 써서 난 널 속이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죠? 자, 넣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궤적이 들어갈 때보다 활용도나 안정감이나 편안한 느낌이 훨씬 클 거예요. 대신 세거나 빠르다기보다는 여기에서 페이크를 이미 줘서 상대방을 속인 다음에 나는 살짝 그러니까 방향만 바꿔준다는 느낌.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계속 속아서 상대방이 까다로운데 바뀌는 그렇고 공격해야지 라고 하면 조금씩 느낌이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요럴 때 적시적소에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상대방 리시브 한다는 기준점에서 한번 제 모션을 한번 봐주세요. 팔이 안 뺐네요. 근데 아마 속으셨을 거예요. 자, 똑같아요. 들어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팔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넣을 것이야를 보여주고, 이렇게 빠를 필요도 없고, 이런 코스 변화만 살짝만 된다 그래도 요건 아마 꿀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면 또 얘도 이제 포커스가 상대방한테 읽히겠죠. 그러면 다시 전환점으로 얘를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돌아선다 그러면 짧게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 변환, 요거는 페이크 모션. 그러니까 얘 세 가지만 잘 활용하신다 그래도 상대방이 뭐 저 친구는 어디로 들지 모르네, 그러면서 이제 좀 까다로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양한 연습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립, 그 다음에 어디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이런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깎았을 때 내 기준점 서브가 쫙 나온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도 임팩트나 어떤 뭐 내가 밀어준다, 들어준다, 끌어준다, 이런 종합적인 거를 본인에 맞게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안 되면 들어도 줘보고, 그 다음에 각도 활용해보고, 이거를 다양하게 본인의 포커스에 맞게 연습해주고, 밀어주고, 각도 맞추고, 안 되면 그립도 생각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인이 안 되는 부분 맞춰주고 활용하신다 그러면 아마 서브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강한 서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